오늘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모시고 저희 한번 지난 연말에 한번 잠깐 모셔서 또 말씀 한번 들었는데 오늘 또 모셔서 최근에 우리 이진동 대표가 검찰에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있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네, 대표님. 우리 이진동 대표가 지난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 검찰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저희 관련해서 두 번 있었더라고요. 두 어제 번이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전 기자, 뉴스버스에 몸담고 있으면서 음. 썼던 기사를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나가서 퇴사한 지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예. 퇴사 전에 쓴 기사. 어. 그래서 그 전직 기자를 한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10월 26일이고 예.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집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날이 12월 26일이더라고요. 딱 두 달 만에. 딱 두 달 만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젠가 어디서 인터뷰하느라고 저도 날짜를 이제 뒤적거리니까 네. 딱 두 달 됐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끝났습니까? 예, 압수수색은 끝났고 집에서는 한 1시간 정도,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한 것 같고, 네. 주로 이제 컴퓨터에 든 것들을 네. 다운받기도 하고 해서. 아침 일찍 네, 한 7시 40분쯤에 와서. 수사관이요? 네, 한 9시 반 정도까지 했으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고요. 그렇게 일찍 옵니까? 수사관들이 아침 7시 반에 더 옵니까? 일찍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많고 7시 무렵 되면 온대요. 예. 근데 7시 무렵부터 배를 누르면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아침에 예.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예. 막 할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그날 그 26일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수락하고 취임하는 날이에요. 12월 26일이 전국위원회인가 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의결되고 이제 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선물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워낙 윤석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써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건 여담인데 네. 하여튼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검사 정권 심판론이 더 강화될 거다. 네. 이런 취지의 이제 전망 기사를 아침 새벽까지 하나 쓰고 출근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다가 출근하려고 이제 나가려는- 하기 전에 나가서 신문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두 명이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깜짝 놀랐겠네요. 눈에 보이는 건 딱 두 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처음엔 두 명 압수수색은 보통 한 때로 오거든요. 그래서 두 명만 있길래 이거 뭐 신문 판촉하러 왔나? 누구세요? 이랬더니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목소리가 들렸던지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르르 올라오더라고요. 그 뒤에 있다가 예. 그러더니 제가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변호사 먼저 불러야 되겠다. 예. 그때 안 됩니다. 예.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고 나서 부르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휴대폰을 안 뺐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변호사 부르는 것까지 하고 네, 그래서 네.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연락했더니 그다음에 휴대폰을 이제 빼서 비행기 모드로 한 다음에 일단 휴대폰부터 압수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바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장 사본 네.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네. 대상 이제 고지하고 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압수 절차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바로 왔습니까? 좀 변호사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변호사도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고 갑자기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 준비도 다 끝나니까 왔어요. 그러니까요. 준비가 가고 나서 도착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네. 거기에 일정 부분 어떤 사실관계가 좀 정리돼 있죠. 범죄 사실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차차 말씀 주시고. 예. 그 장소가 이제 주거지하고 사무실을 같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주거지하고 사무실. 네, 근데 사무실에 대해서는 불허를 했어요. 그 네, 법원에서 판사가 불허하고, 근데 보통은 주거지를 불허하고 사무실을 그러니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주거지를 하고 사무실 불허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 근데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불허를 하면서 장소에서 불허를 했다는 거는 저하고 관련이 있는 다른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기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내주는 게 되거든요. 사무실 그래서,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불허하고 업무용 PC는 하게 해놨더라고요. 업무용 PC는. 네, 그러니까 업무용 PC가 어디 있냐?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저에 국한하고 PC에 국한해 갖고 내준 거죠. 네. 와가지고 사무실을 그래서 이제 집이 끝나고 사무실로 이동을 했어요. 네. 이동을 하고 저는 그 같은 검사들, 네, 수사관들 그 팀 네. 그대로 네, 양쪽으로 나눈 게 아니고 양쪽 나눈 게 왔다가 아니었군요. 이동을 한 거죠. 네. 저랑 같이 이제 이동을 저는 그래서 변호사가 오기로 했으니까 어. 변호사 오면 변호사랑 같이 이동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먼저 가고 저는 뒤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죠. 사무실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네. 사무실에서 와서는 이제 그 다른 물건들은 못 하고 전자장비, 업무용 PC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놔두고 네. 업무용 PC하고 관련된 USB 뭐 이런 걸 좀 가져가더라고요. 달라 그래서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가 보관용으로 나중에 혹시 압수수색 오면 저도 한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USB에다가 뽑아서 담아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압수 무슨 이런 카톡이나 뭘 전자 가져가면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네, 네. 근데 그게 그 PC를 이렇게 이제 검색해 가지고 네.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어떤 USB 꽂은 게 나오나 봐요. 그거 달라 그러더라고요. 또 USB를 또 달라. 달라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기자한테 맡겨놨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걸 그것까지 또 달라 그래서 줬죠 그냥. 근데 뭐 그 내용은 없고 네. 어차피 PC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업무하기 위해서 네, 복사를 또 해놓은 거니까 따로 복사를 하나 해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줬어요. 네. 아이고 참. 그 처음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기자로서 그런 기사는 엄청나게 많이 써보셨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농단 사건하고 국정원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하고 뭐하고 고소도 당해보고 다 했지만 네. 국정원의 고소를 제가 여러 번을 당했어요. 네. 네, 뭐 다 무혐의 되고 그 민사소송도 다 이기고 그랬지만 네. 그 국정원에서도 뭐 했고 뭐 또 아까 말한 그 노무현 배당균 신정화 사건 쓸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 깜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그 보도에 대해서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네.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래요. 예, 네. 대통령이 그때도 그 보도에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네. 아들들 게이트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도 압수수색이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과면 민사로 하거나 이런 거지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그걸 갖다가 수사권을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 기자 개인의 집까지도 압수수색하는 건 정말로. 네. 기자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했죠. 네. 경향신문 했죠. 네. 경향신문 그리고 전현직 기자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회사도 했고 기자들도 했고 네. 대표도 했고 네. 이런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게 명예훼손 수사 아닙니까? 네. 명예훼손이라는 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요. 우리 김 국장께서 명예훼손이라고 어디다 고발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어느 검찰이 어느 수사기관이 그거 압수수색해 줍니까? 상대방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럼요.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네. 뭐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간에 이런 저기 써져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죠. 명예훼손 아니 압수수색을 하고 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검찰은 한쪽에 내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 사람이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해가지고 네. 이걸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고소인과 피고소인 있으면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했다고 해가지고 검사들을 뭐 10여 명 가까이 동원해서 10명 가까이 동원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그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하고 이런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윤 대통령 얘기 중에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언론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를 했고 그 보도의 결과로서 특검이 구성이 됐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특검. 그때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령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뭐 저기 좌천당하고 좌천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특검 수사팀장으로 오니까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어쩌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윤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수사권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냐. 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들 이 실세들에 대해서 네. 최고 실세들이잖아요. 권력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 갖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깡패짓 하는 거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또 언론사 상대로 그렇게 하는 과거에 어떤 정권에서도 심지어 뭐 글쎄요 그 과거에 뭐 군사 정권과 뭐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정권 어떤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 상관없이 특히 언론사 그리고 또 언론사 기자 대표 집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스스로 얘기했던 그 내용들과 너무 상반된 행동을 보여서 그러니까 참 기자 생활 되게 오래 하셨고 이걸 좀 보셨던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황당하다는 표현 말고는 별로 좀 뭐 어떻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그 검찰에서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좀 뜨였습니다만 지금 뉴스버스가 이게 지금 2000 그 보도가 저게 2021년 10월 21일자 보도입니다. 맞습니다. 저게 네. 지금 저걸 지금 우선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개 보도를 갖고 있는데 네. 문제 삼는 보도는 저 보도예요. 근데 이제 이 구성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왔다고 자기들이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보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총 5개 보도고 5개 보도. 실제 문제 삼는 보도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네. 저 보도 하나입니다. 저 보도 하나죠. 네. 근데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강론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기 보시면 네.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011년에 네. 대검 중수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과거에 그 검찰의 최고 정예 수사기관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하명을 받아서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에 수사하는 네.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네. 이 과거에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는 근거가 있는데 네. 그걸 안 했다,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은폐한 거 아니냐. 저 보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저 보도 내용 중에 부제로 달려 있지만 주인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저 기사는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의 주어가 아니에요. 네. 네. 대검 중수부 검찰이 그 당시에 검찰이 대검 중수부라는 곳에서 수사를 하면서 덮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검찰을 비판한 거예요. 예. 검찰을 상대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검찰을 상대로 언론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의혹 제기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사하는 데가 검찰이에요. 네. 이해 당사자가 그렇습니다. 의혹을 받는 이해 당사자란 말이에요. 네. 검찰이. 네. 그 의혹을 받는 이해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이제 네. 어떻게 부당한지는 얘기하겠지만 네. 우선은 그게 제일 핵심이군요. 그렇죠.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네. 뭐냐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 하면서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는 빠졌어요. 네. 그건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명예훼손인데 직접 수사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공소권 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여기 저희 압수수색 뉴스타파 지금 언론 수사의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네. 이번 이 검찰의 이 수사의 착수부터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아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이 공소권을 전형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사례로 또 나중에 꼭 그렇죠. 분명히 지킬 수가 있겠군요. 저는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네. 뭐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거나 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권력이 이제 저물면 네. 분명히 이건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음. 이 정치 수사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국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진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한 또 이게 자칫 또 물론 이게 좀 약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인물도 나오고 당시 수사 뭐 과정도 나오고 뭐 설명하다 보면 좀 약간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번 이 검찰이 최근에 이 대통령 특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부분들 그 이게 또 사실상 지난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이 또 그런 언급 자체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9월 초죠. 그때 해외 순방 나가기 직전인데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뉴스타파 신학님 전 언론 네. 노조위원장 김만배 네. 씨에 관해 녹취록 책을 두고 이렇게 이제 거래했던 했던 그걸 알려지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선 공작이다라고 대선 얘기를 공작 그렇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통령실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간접적으로 수사 지시한 거예요. 사실상 딱 프레임을 짜고 그렇죠. 들어간 그리고 거 나서 아닙니까? 며칠 뒤에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한다 그래서 그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팀은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서 하는 수사팀이에요. 네. 직접 지시는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네. 간접적으로 대통령실을 홍보수석이 나와서 네. 그렇게 얘기를 대선 공작이다 얘기를 했고 네. 그 주문에 맞춰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하명 수사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의 성격,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서 의혹을 받는 거는 아까 주어는 대검 중수부인데 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수사부 이과장으로서 주인 검사였단 말이에요. 거기 아까 그 한 네. 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혹 대상자예요.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은 윤석열 사당 검사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의혹을 받는 쪽에서 의혹 제기자를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공정하려면 이 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검사로 맡았던 네. 그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네. 이게 부실 수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나 공수처에서 검증을 하고 네. 그게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일부러 뭐 봐주거나 고의로 빼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게 명확히 드러난 다음에 네. 야 이거 그러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사실하고 어긋난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제 언론에서 이게 이걸 이제 그다음 따져야 되지만 네. 전제는 부실 수사였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규명하는 주체는 또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되죠. 독립적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혹을 받는 쪽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란 검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혹을 받는 검찰이 그리고 윤석열 사당 검사들이 네. 이 언론을 의혹 제기 언론을 수사를 한다라는 게 완전 불공정 게임이잖아요. 게임이 아니라 불공정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금 이번에 김건희 특검과 지금 쌍특검이라고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특히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은 약간 또 별개로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이 부분 이 부산저축은행의 그 검찰 당시 부실 수사 내지는 은폐 의혹까지 당연히 그 짚어질 부분이 있어야 되겠군요. 이건 전 따로 해야 된다고 네. 봐요.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부분 수사 대상은 아니고 아니니까. 대장동 50억 특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을 둘러싸고 대장동 네. 특검을 하자.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고발사주도 하고 대장동도 하고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산된 것 중에 하나고 대장동을 하려 그러면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을 시키자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신랑이 하다가 다 그다음에 뭐 아예 안 됐죠. 안 됐죠. 협상 맞습니다. 대상에 네. 뭐 말만 나오다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양당에서 하다가 그냥 아예 안 됐죠 다. 지금 그냥 50억 클럽 그 부분만 지금 특정해서 지금 그렇죠. 이제 네. 그건 대장동 사업 중에서 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런데 그런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특검법이 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50억 클럽 특검법 해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지면 네. 이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네. 부분이 포함이
왜냐하면 그것이 그 55클럽이 그 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그 뿌리를 네. 찾다 보면 네. 결국은 그쪽 부산저축은행의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 대장동 사업의 네. 첫 시드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네. 내용 그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장동 사업 개발 네. 비리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이 한 축이고 네. 또 한 축은 초대형 법조 비리다 이렇게 보고 법조 있어요. 비리.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55클럽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수사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리고 이때 어. 예를 들어서 이 외부에 있는 법조인들이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보도가 그 뉴스버스에서 했던 그 보도가 과연 어떻게 이제 그 뭐 허위 여부는 이제 그 기본적 그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 제대로 짚고 제대로 그 브로커라는 그 사람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걸 제대로 또 다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본인들은 지금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아니라고. 네. 그리고 그때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도 계좌 추적하지 않았다. 그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계좌 추적도 안 했고 뭐 관련된 기록도 없고 하니까 참고인 조사한 기록만 있고 하니까 네. 우리는 수사 안 했는데 니들이 왜 부실 수사 의혹이라고 제기를 하냐 명예훼손이다 이건데 이제 조금 강론에 들어가면 네. 대검 중수부 이후에 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성남 시의원들한테 뇌물 로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 수사가 2014년도 경기경찰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경기경찰청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대검 중수부에 조사받을 때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011년도에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검찰은 안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실. 빠졌거나 뺐거나 네. 둘 중에 하나다. 다 부실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했으니까 부실 수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그 부산저축은행의 그 부실 수사 여부를 판단은 물론 이제 독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관련자들의 어떤 그런 지금 그 보도도 지금 그 자료를 바탕으로 쓰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요. 다 네. 근거가 있게 근거 쓴 그 거예요. 경찰 수사기록, 수사기록 진술에 근거해서. 수사기록과 네. 진술에 의해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진술 그러니까 경찰의 그 수사기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법기관에 그 재판부 사용되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이 소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신뢰성 정도는 이 정도 감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바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진술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유추 내지는 해석이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세잖아요. 검찰이 세고 나서 지금 막 10명씩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10명씩 검사들이 10명 네. 가까이 해가지고 지금 붙어가지고. 수사팀 구성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관련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따지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 날라가겠구나. 이 사람들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겁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받은 진술과 이 진술이 있고 그리고 경기경찰청에서 진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아까 그 나간 기자가 그 경찰들한테 그 조사한 경찰하고 취재를 했어요. 네. 당신이 물어볼 때 대검 중수부에서 과거에 조사한 사실을 알고 물어본 거냐? 그랬더니 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이 애들이 나와고 관련자들이 나와서 옛날에 조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조사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유롭게 진술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예요? 검찰이 막 완전히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 뒤늦게 한 진술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술에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뭐 임의성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임의성. 네. 네. 과연 그게 어떤 것이 더 훨씬 더 그 진실에 가까운지 그 진술의 진실성. 그렇죠. 아니
경찰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과 그럼요. 지금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뭐 10여 명까지 검사들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네. 대통령 주문에 따라서 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물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좀 강론을 얘기해 주시면 그게 도대체 어떤 진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게 부실 수사라는 부분들이 좀 은폐, 여기 부실 수사에 또 은폐까지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14년도 경기경찰청 진술에는 네.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그 브로커가 수수료를 받고 그때 대출을 알선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런 혐의를 갖고 수사를 이제 뭐 해요. 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내가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계좌 추적도 다 받고 했고 뭐 가족들까지 다 뒤지고 네. 그렇게 치밀하게 했는데 내가 처벌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뭐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진술이 있고 이광길 그러니까 그 당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첫 사업자 이 손바뀜이 일어나 가지고 김만배까지 가지만 몇 번 거치죠. 예, 네. 그 손바뀜이 일어나기 전 초기 사업자 대장동 첫 번째 예, 그 사업 첫 번째 개발 사업자 그 시행사업자. 네. 네. 이 사람도 뭐 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까 대출 알선 브로커가 다른 수사기관 다 그게 대검 중수부를 지칭한 거거든요. 네.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네. 이런 진술도 있고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점 직원도 네. 그 대출 브로커라는 사람이 다른데 이렇게 알선한 건 잘 모르는데 대장동 사업 알선한 것만 안다. 예. 그런데 그 브로커와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인척 관계거든요. 예. 그런 구체적 관계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으면서 들었다. 예. 그러니까 중수부 조사를 받으면서 들었다는 거는 알선 브로커 조모 씨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대출 소개해주고 이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술을 당연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근거를 가지고 기사들을 쓴 건데 음. 그 근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추가로 취재했던 게 뭐냐 아까 경찰 네. 물어볼 때 대장동 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다는 걸 알고 조사를 한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취재한 부분 그리고 이광길 씨를 가서 아까 그 나갔던 전직 기자가 두 차례인가 만나요. 예. 만나서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 인터뷰 내용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이광길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지금에 와서 이제 이제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다. 이게 검찰 주장이에요. 야. 허위다. 근데 이제 공교로운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뉴스타파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9월 초에. 네. 그러면서 커피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뭐 커피를 윤석열 검사가 다 줬니, 주인 검사 다 줬니, 아니면 그 수사 검사가 다 줬니 막 붙었잖아요.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타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보도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본질이 아니고 저 답답하더라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도대체 이게 부실 수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부실 수사를 안 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안 했으면. 네네. 그런데 그래서 답답해서 뭐가 중하냐. 이 사건의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다. 네. 이 기사를 다시 썼어요, 제가. 네네네. 그때 네네. 쓰면서 그 아까 말했던 첫 사업자 이광길 씨 네. 그리고 브로커 조모 씨 네. 다시 전화 취재를 다시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직접 접촉한 바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전 기자가 이제 전 했었고. 기자가 네. 했는데 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다시 네.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광길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너 그때 우리 기자한테 만났을 때 그 대검 중수부 조사 받으러 갔더니 수수료 준 거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긍정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때 한 두세 번 조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중수부 조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 두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네. 라고 해요 또 자기가. 네. 예. 그러더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고 만나서 얘기하자. 자기가 전화 주겠다, 콜백 주겠다. 지금은 뭐 회의 중이라든가 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한 가지 더 물어보자. 그럼 너 예전에 경기경찰청 가서 진술할 때도 중수부 조사 받은 걸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때 그 얘기한 거 맞지?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안 왔죠. 전화 안 왔고 네.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받고. 네. 그런데 그 녹취는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한 거니까 네, 녹취를 하셨겠죠. 해놨죠. 네. 네. 그래서 그 녹취는 갖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뉴스버스가 그때만 해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뉴스타파만 하고 있었을 때예요. 네. 근데 9월 말 10월쯤 가더니 이제 뉴스버스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한 10월 말쯤 됐나? 10월 한 26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니까 한 그러니까요. 10월 초부터나 했겠네요. 네네. 뭐 그다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이강기를 데려다 이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강기 네. 씨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강길이 검찰의 주문에 의해서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말을 바꾼 진술을 갖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거고. 네. 그 핵심은 그러면 지금 일단 언론은 그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경기경찰청의 수사 기록, 그다음에 그 당사자에 대한 취재, 인터뷰 내용들 포괄해가지고 그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 주체는 당시 대검 중수부랑 검찰을 상대로 한 어떤 그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 다른 데는 모르면 저희 뉴스버스 기사는 대검 중수부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 네, 네, 그 중수부는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된 네. 그 김홍일 위원장도 그 당시 중수부장이었으니까 윤석열 중수과장의 상관이었죠. 아, 예, 중수부장이었고. 그렇죠. 네. 그 밑에 수사검사도 있고. 어.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이강길 씨가 아까 그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으면 이강길 씨가 명예훼손하고 들어와야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검찰이 또 시킬지 모르겠어. 이강길 씨 이게서 명예훼손 넣어라. 근데 하지만 저한테 그 얘기한 게 있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기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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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도 안 된다. 네. 예. 안 되는 범죄, 안 되는 것, 그리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명예훼손 갖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수사권 남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